여러분, 저 많이 보고 싶었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긴 사람. 살람 고비. 후밤. 저리. 어떻게 4년째 그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진짜 너무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채널이 2년 됐잖아요. 네. 지금 딱 2년 됐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놀았습니다. 그 편집 지옥에서 좀 쉬시다가 이제는 열심히 일주일에 정말 하나씩 올리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었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올릴 때가 많았지. 그죠. 이게 편집을 일주일에 하나씩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와, 그래서 쉬는 동안 너무 좋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보고 싶었어요. 제주도 때는 더웠는데 오 마이 갓. 가을이 없어졌어요. 이제 추워. 이게 진짜 이 패딩을 벌써 입을 줄이야. 겨울 아니에요, 이게 벌써?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확 넘어가나? 아, 진짜 너무 춥다. 음. 추운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야외에서 앉아서 뭐 새소리도 듣고 가을에 햇빛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 햇빛의 온도가 너무 좋은데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날씨가 아직은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 사프란 네. 저희가 1차는 발송했거든요. 네. 근데 연락을 늦게 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연락을 안 주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한참 지났는데 그 연락 늦게 주신 분은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연락을 끝까지 안 주시는 분들은 다시 재추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지금 몇 개 남았죠? 한 6, 7개 남은 많이 것 같아요. 남았네. 근데 또 여유 있게 가져오셔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딱 20개를 가져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남은 거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살짝 작은 이벤트로 뿌리겠습니다. 살짝 작은 이벤트가 뭐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구입하냐고. 근데 구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샵을 만들어야겠지 뭐. 수입을 못하는데 뭐 만들어야 여러분 거예요? 저는 굿즈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굿즈? 어때요? 네. 의견 주세요. 우리 굿즈? 네. 저는 그림 잘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먹으자. 사서 뭐해? 계획을 하면서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이거 완전 일환으로 제가 칼리그래피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페르시아어로 쓰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는 아니지만 자신은 조금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견 조사 겸 한번 얘기를 하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거를 제가 추진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컵 머그잔 이제 겨울이고 춥잖아요. 그건 좋은 거 같아. 따뜻한 이렇게 이란에서 시원하게 구리잔 우리가 사온 거 있잖아. 음. 그런 건 진짜 좋은 거 같은데. 그거는 그런데 그건 우리 거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구리 제품이 엄청 비싸잖아요. 이란은 제 컵 뭐 여기 사진으로 첨부할 거지만 그게 컵 하나 2,000원? 그거를 이게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그걸 우리가 2,000원에 팔 건데? 2,000원에 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완전 고생해가지고 가져온 돈도 있는데 그걸 더 비싸게 팔아야지. 아니 못 와, 팔지 이 오빠 그거는. 장사 생각이 없네. 아니 그거 못 팔아. 왜냐면 그 부피가 이 오빠 장사 마인드 없다. 저기 그거를 우리가 뭐 100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요. 그걸 뭐 2,000원에 팔아요? 이란도 2,000원 아니었어. 다 내가 샀으니까 오빠가 모르는 거야. 나 이란 이번에 가서 우리 100만 원 썼어. 근데 뭐 했었어? 나 치과도 같이 근데. 아니 자기가 옷을 자기 쇼핑하는데 다 썼어요. 뭐 100만 원. 그렇지는 않고요. 치과 가고 자기 옷 사고 옷 20만 원짜리 거 샀잖아. 프랑크한 것도 다 내가 다 내가 해주고 숙소부터 다. 숙소 우리 4만 원짜리였고. 여러분 이런 아니, 여자 만나세요. 진짜 보세요? 퍼주는 스타일. 아니 보세요. 자기가 옷을 20만 원짜리 사고 액세서리 막 20만 원짜리 사고. 그 옷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맛있다. 우리가 계속 돌아다니는 걸 한두 달 동안 그것만 올렸잖아. 방콕 갔다가 부모님 오시고 부산 가고 뭐 제주도 가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약간 이게 재밌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안 좋아하시더라. 맞아요. 여러분 저희 밥 친구잖아요. 맞아. 여러분의 밥 친구이자 술 친구. 술은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그래도 이제 K-팝과 K-드라마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국 당연히 전체를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접해 왔었어요. 그 한국에 오기 전에 그거를 접해 왔었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친밀감 있게 다가와주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TV나 화면이나 미디어로 접하는 것과 실제로 와서 살아보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킨십인데요. 이거는 스킨십은 사실 이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란도 굉장히 하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 처음 제가 요즘에 쇼츠를 올리고 있잖아요. 처음 이란 갔을 때 쇼츠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이란 가기 전에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란 가면 그때 이분이 이란을 안 간 지 꽤 됐어요. 그때 몇 년? 3년 만에 간 거였나? 오랜만에 간 거였죠. 저랑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간 거였는데 오빠 때문에 간 게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란을 처음 갈 때 저희가 처음 갈 때 이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란 가면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안 되고 손도 못 잡고 막 같이 다닐 수도 없다는 Of course, I 거예요. was teasing you. 그거는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오빠 괴롭히고 그렇게 장난치고 있었던 건데?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스킨십의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스킨십 위치가 다르다고? 당연히 연인들이 막 손도 잡고 서로 안고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그런 거는 흔하잖아요. 흔하게 뭐 길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가다가 본의 아니게 목격해 오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롯데월드를 갔는데 뭐 이렇게 보트 같은 거 타는 거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뒤에 타고 연인이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앞에 탔는데 진짜 막 만지면 안 되는 데를 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퍼블릭에서 하는 게 되게 놀랍다. 한국도 막 그렇게 하진 않지. 이번에는 그런 거를 하면은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면 이렇게 좀 귀엽게 엉덩이 만져주고 그런 거는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제 막 영화나 이런 데서는 할머니가 이렇게 엉덩이 때려주고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거를 연인들이 하는 거를 볼 때 되게 아 그렇구나. 이란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주류 판매나 주류를 섭취하는 게 불법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음지의 곳에서 그냥 집에서 다양한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해서 술을 많이들 드시는데 저는 좀 전통적이고 다소 전교적인 그런 집안에서 왔거든요. 근데 뭐 사회생활 하면서 다양한 주변에서 들리는 말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뭐 사회 전체를 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술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완전히 긍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죠.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 좀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좀 내가 욕먹을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아니 그러면 술을 안 먹는다고? 한국에서 뭐 술을 먹곤 안 먹고 뭐 어떤 사람이 술 알러지가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안 먹는다 뭐 건강의 이유로 혹은 이제 좀 술을 끊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에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좀 양쪽에서 서로를 하는 게 좀 있지 않아 싶어요. 술 먹는 사람과 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랑 안 먹는 사람들이 막 뒤떨어져 있다. 옛날 뭐 너무 구시대 보수적이다. 사람이다. 너무 보수적이다. 하고 욕하고 이제 안 드시는 뭐 당연히 그 중간에 뭐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다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놀라웠던 게 뭐 한국에서는 당연히 회식이나 뭐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파티할 때 뭐 같이 이렇게 만날 때 술 한잔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흔한 일이긴 한데
그거를 제가 놀라웠던 것이 뭐였냐면 그거를 안 하면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강요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뭐 되게 오히려 제가 위안을 했죠. 이게 다 사람들이 마시는데 뭐 한 사람이 안 마셨다고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무슬림이기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만 그렇게 느꼈나 싶었는데, 근데 다른 이제 술을 안 마시는 뭐 서양인 친구, 다른 나라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거는 좀 한국에 우리도 느꼈다. 왜냐면은 이제 술을 안 마실 때는 뭐 당연히 술자리에 안 부를 수는 있는데 그거를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친해진다는 느낌까지 드는 거는 우리도 이게 한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라고 느껴졌다. 저는 술을 되게 애주가거든요. 참 PD 그분보다 애주가일지도 모릅니다. 참 PD 분보다 애주가일 수도 있는데 하도 닮았다고 많이 하셔가지고 안경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근데 안 닮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별로 술 먹는, 왜냐면 제가 막 소주를 퍼먹지 않아요. 저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주로 맥주, 와인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뭐 그래서 뭐 집에서 와인 한잔 하거나 아니면 맥주 먹거나 다. 왜냐면 살면서 너무 이제 생각할 것도 많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예능 한 편을 못 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뭐 재밌는 거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영화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딴 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머릿속에 내일은 이것도 해야 되고 막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영화 한 편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 보면서 아니 근데 먹어봤자 맥주 2리터야. 한국 사람들은 퇴근하고 맥주 한 잔, 뭐 이게 건강에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그렇게까지 막 나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분은 진짜 막 내가 제 생명을 깎아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오빠가 술 한잔 하니까 볼이 빨개지는데 엄마는 어떡하냐. 왜? 오빠 되게 너무 이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길래 볼이 빨개지냐. 그래서 마음이 부모님이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거잖아. 술에 대해서 신기하셨잖아. 한국 오셨을 때. 냉장고 절반 이상이 다 술이잖아. 아니면은 절반 이상이 다. 술 파는 코너가 따로 있지. 아예. 근데 뭐 한국이 술에 대해 관대한 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술을 엄청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죠. 식당에 밥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진짜 취해서 완전 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그런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놀라웠고. 이거는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일하는 인사를 진짜 2, 3분 하는 것 같아. 처음 만나면. 5분 한국도 하는데? 5분 하는데? 아니 한국도 당연히 인사를 잘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친구끼리는 제가 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뭐 너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냈어? 막 이런 인사말로 막 이렇게 앞을 소비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뭐 소비라뇨. 뭐 했냐? 소비라뇨. 야 뭐 하자. 이렇게 오늘 뭐 하기로 일정이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일하는 부모님 오셨을 때도 어제 만났어. 오늘 또 만나. 근데 아침에 만나면 아니면 심지어 제가 쓰리자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인사를 했어. 그리고 잠깐 제가 마트에 갔다가 다시 오면은 또 인사를 해요. 잘라. 인사를 진짜 길게 하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보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고, 한국은 정말 간략하고 언어에서도 느껴져요. 이게 맞아. 축약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줄임말도 굉장히 많고, 이란에는 그거를 설명을 얼마나 장황하게 잘 하냐, 얼마나 그 말을, 예를 들면 저는 엄마 아빠랑 통화할 때 오빠가 옆에 있으면 무슨 얘기 했어 하는데 진짜 일상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빠는 오늘은 내가 빵집에 가서 빵을 샀다가 아니라 빵집에 가서 줄을 섰더니 뒤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빵을 샀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효율만 따지면 당연히 효율적이진 않죠. 근데 그거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느꼈던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네, 우리 엄마가 한 말이 있어. 우리 어머니 같이 여행을 부산 여행을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일하는 급한 게 하나도 없나 보다. 부모님이 막 이렇게 같이 영상도 찍고 있으니까 자막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걸 한국어 자막으로 만들면 맞아요. 한마디인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한마디라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세레자들을 만난 지 4년 됐으니까 만나면서 느긋해졌어요. 지금 이거 난 급해졌는데. 이게 진짜 엄청 느긋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그냥 천천히 앉아서 여유 있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여유 있게 차 한 잔 마시고 여유 있게. 그래서 실용보다는 여유, 마음의 그런 차분함, 느긋함을 추구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여유가 없지 않아. 한국 사람들 여유 여유 많아. 없잖아요. 여유 없잖아요. 여유 많아. 그게 나로 하여금 여유 없다고 느껴지는 건. 여유 많은데 여유의 방향이 다른 거지. 맞아. 시간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게 그냥 여유가 아니라 예를 들면 2시부터 4시까지 뭘 하자. 그럼 2시부터 4시 안에 그 여유를 즐기고 나머지 자잘한 거를 단축을 시키는 거지.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모임 갈 때 엄마 아빠가 우리 4시 되면은 나가자, 이제 집 가야지, 쉬어야지 하면서 엄마가 눈치를 주겠다 아빠한테. 그러면은 눈치를 주는데 그 분위기, 그 순간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때 안 가요. 저 충격받았어요. 저 처음 일한 갔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왔거든요. 친구네 집이 테헤란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아버지가 저희가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어디서 데려가고 막 그래서 라바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희를 데려다주고 거기다 데려다주고 병원에서 병원에 갑자기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겔 꽂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한국이었으면은 당연히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러고 나왔을 텐데 어머니랑 간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근데 그것도 근데 무슨 그런 격식을 차린 자리가 아니라 친구네 집이었잖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거를 말을 못해서 못 가고 있다고? 이게 전 1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라는 이제 한대의 문화가 좀 느낌이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에는 부담을 안 주잖아요. 부담 안 주는 게 배려인데 이란에는 어떤 사람 집을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줄 때까지 못 떠납니다. 잡아요. 진짜 신발을 숨길 정도로 못 가게 해요. 진짜로 신발을 숨긴다니까, 못 가게. 한국에서 가장 어색했던 순간들이 뭐였다고 한다면 학부 때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일하는 살러 간 사람 저리 호비 뭐하고 있을 때 되게 길게 하는데 너무 어색해서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기가 내가 무례한 사람인 것 같고 인사를 내가 인사 안 했는데 그냥 안녕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요즘 진짜 안녕하고 다녔다니까요, 친구들이랑. 어색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너 잘 있었어? 어제 만났는데 뭘 잘 있었냐는 거야? 이란 갔다가 한국에 여름에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어항에 들어온 줄 알았어.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습해. 이게 건조한 데서 한 2주 있다가 3주? 그때 3주였지. 건조한 데서 3주 있다가 한국에 왔더니 너무 상상도 못하게 발바닥 물 위에서 걷는 줄 알았어, 진짜로. 저는 진짜 살면서 곰팡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도 당연히 좀 관리를 잘하면 곰팡이를 마주 볼 일이 없긴 하지만 저는 기숙사에 좀 살다가 이제 혼자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기숙사도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 하고 업체도 불러서 습기 조절 이런 것도 그래도 잘 하는데도 옷을 한번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옷에서 곰팡이가 났던 친구들 말을 듣고 옷에 곰팡이가 날 수 있는 건가? 이란은
음식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름에도. 근데 뭐 안 상한대요. 건조해서. 상한 게 난 더 신기한데. 부모님 오셨을 때도 진짜 습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 습해서 장점이 뭐가 있지? 아,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너무 피부가 좋아져요. 제가 처음에 티베트 쪽인가 한번 갔는데 그때도 여름에 갔어. 근데 거기도 엄청 건조하단 말이야. 그지. 거기 진짜 건조해. 여기 진짜 건조하지. 근데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쪼글쪼글한 거야. 쪼글쪼글. 발도 이렇게 봤는데 쪼그리. 내 발이 쪼글쪼글해져 있는 거야. 쪼그리. 건조해가지고 이게 수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어머니도 한국 와서 피부 좋아지셨다고. 맞아. 뭐 핸드크림 안 써도 된다. 저는 이란 돌아갈 때 로션을 그렇게 막 팍팍 쓰는데 건조함이 안 가고. 아니 제가 막 이렇게 일안에서 가습기 틀고 막 미스트 뿌리고 진짜 사람들 너무 이상했잖아. 아니 못 살아. 진짜 입술이 찢어져요. 건조해가지고 너무 웃겼어. 건조해가지고 입술이 다 터요. 진짜 그 정도로 건조해요. 오빠가 양산 들고 내 양상은 잘 안 썼어. 양산 들고 다니고 막 한 손에 미스트 푸 계속 뿌리고 사람들 저 사람 어디에서 왔을까. 가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코피가 나요. 건조해서. 자다가 코피 나고 그 정도로 건조해요. 거기는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 건데 거기다 카페트까지 있잖아요. 아 맞아. 카페트도 완전 습기를 다 빨아먹지.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나기도 전에 이란에서 전혀 모를 때 지인 중에 이란에서 1년 반인가를 있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란을 갔다 온지도 몰랐어. 근데 푸사에 이렇게 이란어로 뭘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그냥 무슨 이상한 언어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나면서 알게 돼가지고 그 이란어인지를 아니까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란 사람들한테 선물을 음식이 뭐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아 맞다. 오빠 그 친구들 만날 때 이란에는 국물 있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 있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이란 사람 대부분이 한식을 잘 못 먹습니다. 진짜 거의 대부분이 못 먹어. 부모님 오셨을 때 어땠어? 아니 당연히 내가 이렇게 먹으면 당연히 좋다고 하실 거니까. 근데 진짜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잖아. 근데 갈 때쯤 되시면은 진짜 이제 이란 음식이 먹고 그립다고? 싶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당연하지 그거는. 이란에는 전체적으로 음식이 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기 있는 음식은 굉장히 고부감이 커요. 근데 국물 음식을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풀려요.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피로가 풀려요. 너무 좋아. 저 추운 겨울에 진짜 막 삼계탕 국물 이렇게 막 한국은 다 빨갛빨갛. 탕이잖아. 탕이고 국물이고 국이고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땠어요? 한식 처음 먹고 아니 나는 이 말들을 하기가 되게 못돼. 미안하고 놀랬던 점. 아니 지금은 좋아하잖아. 지금 한식 너무 맛있어. 지금 되게 그리고 잘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식이 되게 인기가 크잖아요. 옛날에는 한식이 달지도 않았고 짰어. 고소했지. 아니 고소하지도 않고 고소하지 짰어. 않았어? 아는 젓갈이랑 뭐 이렇게 김치도 짜고 다 조금 삶으니까 쌀을 많이 먹기 위한 반찬들이 있는 거야. 이 쌀을 많이 넘기기 위한 반찬들이 있어서 젓갈이랑 김치랑 뭐 절인 것들 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이것도 매번 다 말했지만 고기 반찬을 매일 먹지 않았어요. 단백질 고등어 그때 좋아하던 거 계란 후라이. 근데 요즘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일품 요리잖아요. 한 그릇에 음식 한 종류를 가지고 먹잖아. 네. 그게 뭐 피자가 됐든 파스타가 됐든 그냥 하나잖아요. 파스타 하나만 먹는 거잖아. 피자 하나만 먹는 거잖아. 한식집에 가면 요즘에 같은 가격인데 한 10개는 놓고 먹잖아. 안 주니까.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가끔씩 밥을 해주는데 이런 음식을 해주고 오빠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한 때가 있는데 오빠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랑 먹냐고. 아니 이거는 이거 자체도 만들기가 엄청 오래 걸리는 음식인데
처음에 이란 음식을 저한테 해줄 때 이란 요리를 한 4-5가지를 해준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서 너무 맛있지. 왜냐면 그 일품 요리를 4개를 막 이렇게 먹으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당연히 맛있죠. 그렇구나. 피자, 파스타, 뭐 샐러드 다 놓고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셰프를 구하세요, 셰프를. 근데 이게 보통은 이란도 일품 요리예요. 하나로 먹는 거야, 하나로. 하나랑 밥이랑. 아, 되게 미안해, 이 말 하기가. 왜? 저 진짜 좀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를 뭐 이렇게 뷔페에 가서 같이 마음껏 먹어라 갔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뭐 먹었는지 알아요? 그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이렇게 마요네즈랑 좀 이런 그것만 먹었어요. 왜? 다 너무 맛없어 보이. 맛없어 보였다고? 먹어봐야지 알 거야. 도전해보자 해서 좀 먹으니까 너무 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요. 진짜 너무 안 맞고.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너무 어리고 뭔가 홈식했었나? 그때 내가? 네, 한식이 내가 갑자기 뭔가 내 채널이 원래 이런 채널이 아니었는데 뭐 국뽕 채널이 아니었는데 한식이 세계화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자연스럽게 맞아, 가능해. 건강하지. 거기다가 고기만 안 넣으면은 튀김 없고. 맞아. 그리고 고기를 빼도 맛있거든요, 한식이. 진짜 고기를 빼도 다양하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부모님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잖아. 아니 그래서 막 저희 부모님 오셨을 때 막 사람들이 왜 맨날 떡볶이, 오뎅 이런 거만 먹냐고. 아니 딴 것도 먹었는데 부모님, 어머니가 드셔보고 싶은 거죠. 이게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음식들이니까 되게 드셔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할랄이 아닌 고기를 계속 먹는 거에 부담감이 조금 있었어. 부담감 좀 있으셨지. 그래서 아무래도. 막 고기를 막 그렇게 즐겨 드시질 않았지. 엄청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란이 아니라 이제 스레자드 집안 문화인 것 같은데 덩어리 고기를 이렇게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다진 것만 먹잖아, 주로. 우리는 고기를 잘 안 좋아하시긴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양고기를 이렇게 사놨더니 아버지가 그거 지방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지방이 안 먹는데 지방 다 버리지. 요즘은 이제 이란에서 당연히 한 가족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한 사람은 이제 라마단 때 패스팅하고 뭐 자녀들이 안 하고 그런 거는 좀 다양해지긴 했으나 그래도 서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게 한국보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에 와보고 이제 같은 가족들끼리 아빠가 무신론자고 엄마가 교회 다니고 애들은 이제 불교 드물지만 있지. 좀 드물긴 하지만 되게 주변에서 저는 되게 택시 탈 때도 기사님들하고 재밌게 잘 수다 떠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와이프는 성당 다닌다. 나는 뭐 불교인데 와이프는 뭐 교회를 다닌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또 특히 결혼을 할 때는 같은 신앙 집안을 만나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느껴질 때는 그거는 우리는 종교적인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트러블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애초에 그 트러블을 만들지 않으려고 같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한쪽은 주말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한 명은 안 가면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이게 이슬람은 아니에요. 이슬람은 전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지? 전도가 뭐예요? 이슬람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닌 사람들한테. 근데 애초에 이슬람 아닌 사람을 안 만나니까 거기. 기독교처럼 막 이렇게 우리 성당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막 이런 게 없잖아. 근데 90%가 다 무슬림인데 무슨 전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애초에 무신론자였으니까. 아니지 개신교가 막 그런 데도 가잖아.
저기 뭐야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스라엘도 가고 유대교도 전도하러 이스라엘도 가는 거 아니야? 미셔너리 있죠. 네. 그런 게 없잖아. 음. 근데 그 기독교는 이제 전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전도를 꼭 해야 돼. 천주교는 거의 안 하지만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게 기본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개신교는 많이 하잖아요. 이슬람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진정한 전도? 진정한 전도가 나는 나로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만으로 본인 스스로가 변화하고 싶어 하는 그게 진정한 전도다라고 하거든요. 뭐 물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민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민 문제로 인해 서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 걸로는 당연히 뭐 무슬림들이 너무나도 많은 뭐 문제들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근데 원래는 이슬람의 교리에서는 그런 거였죠. 내가 무신론자고 네가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계속 가자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나 한국에 와서 첫 해에 교회 2번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데려가잖아. 막 별의별 말로 꼬셔가지고 데려간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거부감이 없어서 아니 그냥 원래 좀 재밌게 종교인이니까. 갔어요. 원래 종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 맞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막 밥 먹는데 딱 주변에서 보면은 진짜 여기 있기 싫다는 표정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나는 끌려왔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지? 저는 처음에 이게 길거리에서 막 종교 그 사이비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되게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대답하고 그랬어요. 천주교는 저 어릴 때도 막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믿으라고 누구한테 잘 하지 않았어.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난리 난다 이제 제가 천주교면 반에서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 꼭 자기 교회를 데려가요. 우리 성당에는 안 와게는. 어렸을 때도 성당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절대 성당을 따라오진 않아. 이제 교회 가면 막 잘해주지. 거기서 되게 잘해주지. 막 선물 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혹하잖아. 막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모든 괴로움이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원하지 않아서 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옆에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주겠어서 그 모습이 싫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내 자식이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그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들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달이 나고 혹은 이제 반대로 나는 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되게 힘들잖아요.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게 약간 받아들이는 걸로 보여서 되게 보기 좋았는데요. 이제 아빠랑 아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데 이렇게 화목하게 같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또 자주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미신입니다. 재밌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고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후다페스.